밀폐된 실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전파에 치명적인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실내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항균성을 극대화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나노표면연구실 이승훈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연구원님께서는 공기를 통해 전파하는 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기술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이제 부유병원체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예. 예. 이게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병원이나 공공시설 혹은 뭐 대중교통 같은 실내 공기 중에는 부유병원체들이 다수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시설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병원체 제거 소재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특징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좀 절감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도입 기간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점에 저희가 좀 역점을 두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최근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시느라 좀 많이 불편하신데요. 네.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그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 전염원을 좀 걸러내는 기술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기존에도 이런 그 공기 어떤 공조 시설, 조화 시설에 사용하던 필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개발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현재 공조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터들은 말 그대로 부유병원체를 필터링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필터에 포집되어 있는 병원체들이 그 필터에 이제 쌓이게 되는 습기나 네. 유기물을 먹고서 자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악취를 발생을 시킬 수 있고 또 2차 감염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균 필터나 항균 소재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또 대체 기술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관련 기술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플라즈마는 주로 오존을 사용해서 살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존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네. 현재 많이 상용화가 지연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광촉매를 활용한 기술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광촉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외선이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필터 덕트 안에 자외선 램프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네. 이런 좀 복잡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또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이제 자외선만 이용해서 그 병원체를 살균하는 기술들도 있는데 예. 덕트에다가 자외선 램프만 단순히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체가 너무 빠른 시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아. 살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시 고분자 필터를 사용을 해야 아, 되고 네. 그렇군요. 이 고분자 필터들은 자외선에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은 예. 경화돼서 이렇게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병원체 제거 필터를 개발하신 건데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가 개발한 병원체 제거 필터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체 제거 부품 소재는 플라즈마 발생부 그리고 네. 촉매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플라즈마 발생부는 특수하게도 세라믹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세라믹 필터는 말 그대로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세라믹 소재가 되겠습니다. 세라믹 소재다 보니까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오존 그리고 플라즈마 발생한 자외선에 대한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이 세라믹 필터에 포집된 병원체들을 플라즈마 그리고 오존을 통해서 저희가 병원체를 살균 혹은 비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촉매 부품을 뒷단에다가 같이 조립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실내 생활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하고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기존 문제점들을 그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필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나요? 본 연구 사업은 2018년도에 이제 한국재료연구원이 야심차게 이제 기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2차년도 연구가 끝났습니다. 예. 내년까지는 3차년도 즉 응용 연구 개발까지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 기업체에서 이 기술이 상용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네. 수준까지는 내년도까지 기술 수준을 높이고요. 그 이후에 2022년 3년까지는 이제 상용화 연구 예. 단계로 기업과 함께 본 기술을 이제 좀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네. 단계로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방금 상용화 얘기하셨는데 상용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예,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들이 기존에 좀 없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증 그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국내에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런 감염병 관련된 소재 부품에 대한 그 인증 인프라가 많이 부실한 것이 현재 예.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재료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소규모 부유 병원체 제거 성능 실증 장비를 구축을 해서 네. 저희도 내년부터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최근에는 김해시와 함께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그 공기 전파를 통해서 감염병이 확산하는 그걸 막는 기술을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좀 덜 쓰고 있을 수 있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재료연구원 이승훈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